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고모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퇴직금은 도대체 어디로 지급받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미 가입한 IRP 계좌, 즉 내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이 계좌 안에다가 퇴직금을 합산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규로 개설한 IRP 계좌, 별도로 퇴직금 전용 IRP 계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좌를 운용하면서 나중에 연금 개시 후 인출하는 게 유리한지, 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인출 한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각각 어느 정도까지 발생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나의 퇴직금 도대체 어느 계좌로 받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고퇴직을 앞둔 나고 계시는 퇴직금 1억 원을 10년 전부터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온 IRP 계좌로 합산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신규로 별도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을지 고민 중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에 대한 속성은 퇴직금 1억 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가입한 IRP 계좌에는 연금계좌 평가 1억 원이 있는데, 얘는 8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이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운용 수익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1억 원과 기존에 가입한 IRP 계좌 1억 원에서 전체 2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신규 계좌로 만약에 지급받게 되면 이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자, 바로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는 A 계좌, 그리고 이미 가입한 IRP 계좌는 B 계좌라고 이름을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계좌의 자금의 속성, 소득 원천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B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이 이렇게 합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합산했을 때 전체 2억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A 계좌에서 우리가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B 계좌를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로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인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계좌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1억 원에 11-1, 그 다음에 120%니까 1.2를 곱해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되고요. 자, B계좌도 동일하게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 일단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절세하면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A계좌는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B계좌도 1,200만 원 이하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세금이 가장 절세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A계좌는 퇴직금이 들어있으니까 1,200만 원 이내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게 되고요. 자, B계좌의 경우는 1,200만 원 이내 인출했을 때 연금소득세가 5.5%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인출할 수 있는 인출 한도는 2,400만 원인데 A계좌에서는 퇴직소득세가, B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개시를 하게 되면 자금이 다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C계좌로 놓을 것이고요. 자, 일단은 기존의 계좌는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 1천만 원과 그리고 요번에 합산한 퇴직금까지 해서 각각의 퇴직금, 세액공제 적용, 운용이익 이렇게 각각의 소득 원천들이 들어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미 가입한 IRP 계좌 안에 이미 퇴직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퇴직금 평가 금액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령연차는 1년차를 가정해서 11-1 했더니 2,400만 원이 바로 수령 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C 계좌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면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얼마? 2,400만 원 이내 금액까지 인출하면 되겠죠. 따라서 2,400만 원까지 인출했었을 때 퇴직소득세를 30%를 감면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은 동일합니다. 최대한 인출할 수 있는 절세 받으면서 2,400만 원 A계좌, B계좌, 그리고 C계좌도 2,400만 원 이내 인출했었을 때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면서 인출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세금적인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목돈을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또 어떠한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먼저 A계좌, B계좌 각각 용도를 구분한 계좌의 경우는요. A계좌의 경우는 1,200만 원, B계좌도 1,20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한데 자, 5천만 원까지 뽑았다라고 한다면 자, B계좌에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이내 인출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내 인출했을 때 5.5% 세금을 부담받게 되고요. 자, 만약에 1,200만 원을 초과했는데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내이다라고 한다면 초과 인출분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그리고 내가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B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전액입니다. 자, 전액에 대해서 16.5% 자, 혹은 자,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B계좌의 경우는 일단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그리고 1,500만 원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1,500만 원 이내 즉 1,200만 원까지 즉 연금 수령 한도까지만 인출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 일단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A계좌의 경우는 연금 수령 한도 1,2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자, 그리고 2,600만 원은 일단 1,200만 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100%가 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C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합산한 것. 그래서 C계좌 연금 수령 한도는 2,400만 원. 자, 따라서 최대한 절세하면서 인출하려면 2,400만 원까지는 일단 퇴직소득세가 30%가 감면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초과 인출분 2,6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100% 몽땅 다 과세되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출할 수 있는 인출 한도는 2,400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늘려놨죠. 자, 5천만 원이기는 한데 자, A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들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1,200만 원까지는 30% 감면 2,6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 100% 그리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5.5% 납부하는 이러한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C계좌의 경우는 2,4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30%가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2,6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100% 납부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세금을 어디까지 납부하게 되는지 이 퇴직소득세를 1천만 원당 40만 원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한번 부과를 해보면요. 자, 1천만 원당 40만 원이면 퇴직금 1억 원에는 얼마? 400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대략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 1억 원의 퇴직금을 10년 근속해서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00만 원 후반대의 퇴직소득세가 일단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천만 원당 40만 원을 가지고 실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먼저 A계좌의 경우는 1,2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 30%가 감면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자, 일단 1천만 원당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에 1.2를 곱한 다음에 70%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33만 6천 원. 자, 그리고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00%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40만 원에다 곱하기 2.6 하게 되면 104만 원. 계산하면 137만 6천 원이 계산이 되고요. 자, B계좌의 경우는 1,200만 원 곱하기 5.5% 연금소득세 66만 원이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합산했더니 20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를 달리했더니 세금은 203만 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C계좌의 경우는 2,400만 원에 대해서는 30%를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96만 원에서 70% 할인해서 30% 할인했으니까 70%에 해당하는 액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67만 2천 원. 자, 그리고 2,6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하기 때문에 이때 10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산하게 되면 171만 2천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따라서 각각 용도를 달리해서 쓸 경우에는 203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하나의 계좌에 합산했더니 되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조금 더 유리하다? C 계좌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조건이 달리해서 쓸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 돌리는 시뮬레이션 하에서는 일단은 C 계좌의 세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세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좌를 자꾸 나눠서 퇴직금은 퇴직금 전용 계좌에 지급받는 것을 약간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퇴직금을 지급받고 연금 개시 이전에 퇴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출하고자 한다면 자, 우리가 용도 하나는 퇴직금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들이
자, 이렇게 합산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아직 연금을 개시할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만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이전에 부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요양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분 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좌 전체를 뭘 해야 된다? 해지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몽땅 다 기타 소득세 몇 퍼센트? 16.5%의 세금이 다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손실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렇게 합산했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의 금액은 부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지금 당장 연금 개시를 하지 않는 그러한 나이이다라고 한다면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조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만 인출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돈을 인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퇴직금은 퇴직금 전용 IRP 계좌 안에다가 넣어두고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다 16.5%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금의 속성, 소득 원천을 구분해서 향후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자금 인출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얘는 그냥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지. 자, 그러면 뭐만 고려할까요? 인출 한도와 그리고 연 1,500만 원만 고려해서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계좌 안에는 퇴직금만 들어 있습니다. 퇴직금만 들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내,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과해서 인출을 하게 되더라도 원래 내가 내야 될 퇴직 소득세를 그냥 100% 몽땅 다 과세한다라는 생각 하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세금적인 부담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먼저 연금 개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이 소득인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 먼저 B계좌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에 A계좌는 나중에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약간 자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보통 이렇게 각각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A계좌와 B계좌, 즉 각각 구분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있어서는 세금 부담은 A계좌, B계좌 각각 나눠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무엇이 유리한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계좌를 많이 분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활용도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운용면에서는 최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정말 IRP 계좌와 여러 가지 연금 상품들을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굴린다라는 요 운용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일정 한도 내의 금액들을 그냥 편안하게 인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용도를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계좌를 각각 나눴을 때 자금의 운용과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했다. 만 55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별도의 계좌로 받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심플하게 관리하려면 하나의 계좌에다가 모두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출 자체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혹은 퇴직금의 크기가 다소 큰 분들의 경우는 각각 소득 원천별로 아까 A 계좌는 퇴직금, B 계좌는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을 이렇게 구분해서 인출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용도를 구분해서 운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 나눠서 A, B 이렇게 운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귀찮아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은 그냥 한꺼번에 합산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전달하면서 이번 시간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